영하 25도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수은주가 오늘 아침 영하 1도까지 떨어졌고 서울 등 수도권의 기온은 영상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내려갔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고 일부 산간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올가을 첫 대설특보가 발령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더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 이후부터 풀리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에 영하 25도의 한기가 내려오면서 지상의 기온도 곤두박질쳤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1도까지 떨어졌고 서울은 영상 3도에 머물렀습니다.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9도, 전주 11도, 대구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 떨어집니다. 내륙 곳곳에선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선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으며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쌓이며 올가을 첫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인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 전해상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파도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점점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 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는 주말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가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을 다음 주 중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65만 리터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호주산 요소수는 당초 계획보다 7천 리터가 많은 2만 7천 리터를 수입하게 되는데 군 당국이 내일 공군 공중급유기 KC-330을 긴급 파견합니다. 정부는 베트남 등 10여 개국과 요소 10,000톤가량을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족난을 겪고 있는 요소수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들어올 예정인데 증류수와 섞어 65만 리터의 요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 차량들이 소모하는 하루치 정도에 불과한 양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베트남을 포함한 10여 개국과 요소 10,000톤을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대략 58일간 사용할 요소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최대 6.5%인 관세율을 0%로 낮출 방침입니다. 호주에서 수입할 요소수는 당초 계획보다 7,000리터 많은 2만 7천 리터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일 군용기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 업체와 계약한 요소 18,000톤의 반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통관 절차가 진행되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군 당국이 비축한 물량도 풀기로 했습니다. 약 20만 리터의 요소수를 소방 등 공익 부분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용 물량의 3분의 1 정도의 물량이어서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정적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올해 안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자영업자 50조 원 보상도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여야의 공약 대결이 정부를 포함한 여야정 삼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하 추가로 한 30에서 5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원래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여건상 올해는 뭐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하는 것인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올해는 안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원 보상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또 50조를 들여 자영업자, 영업자 피해 보상을 하겠다.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전 국민 지원금과 50조 맞춤 지원 공약에 대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돈뿌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더욱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내일 우리나라에 오는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여야 대선 후보와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유력 후보들의 외교 정책 기조를 파악하려는 자리로 보이는데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의제라면서도 종전 선언을 논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의 방한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I would suspect that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DPRK's missile and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 will certainly be on the table. 이번에 한국을 찾아 종전 선언을 계속 논의할 거냐는 JTBC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동맹인 한국과 다룰 주제가 많을 거라며 종전 선언 논의에 대해서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11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2일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차례로 만날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면담과 관련한 질문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부의 카운터파트를 만날 거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앞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의견차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이야기를 더 발전시키진 않았습니다. We see eye to eye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that achiev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지난 9월 상원 인준을 받은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번이 취임 후 첫 순방입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 문제와 함께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까지 폭넓게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절기상 입동이었던 지난 일요일은 무척 포근했죠.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인 어제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대관령의 수온주는 영하 1도까지 떨어졌고 서울 등 수도권의 기온은 영상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은데 올겨울은 평년과 비교해 훨씬 더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 입동은 30년 만에 가장 포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요란스러운 비와 돌풍이 몰아쳤고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입동이었던 일요일 같은 경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1.3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날인데 이렇게 무더운 공기가 우리나라 갔다가 있었는데 북쪽에서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거의 지상 한 5km 상공 정도, 영하 25도 정도. 찬 공기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이제 불안정한 공기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저희들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전선이 지나가는 게 비활성 한냉 전선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남북으로 서갖고 그대로 굉장히 빨리 이동해 나가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가 될 때는 굉장히 돌풍이라든가 천둥, 번개 또 우박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굉장히 좀 요란하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였고요. 지나가면서 북쪽에는 한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요일에는 서울이 영상 21.3도였는데 어제는 6.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서울 낮 기온이. 그러니까 하루 만에 기온이 낮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는 이런 기온 변화가 극심했던 날이었죠. 네, 입동에 서울의 기온이 21.3도까지 올라갔는데 평년에 보면요. 입동은 보통 몇 도 정도를 기록했습니까? 평년 기온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한 10도 이상 지금 그렇군요. 낮 최고 기온은 한 5도 이상 올라간 5도 정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요란한 비와 돌풍 오늘도 뭐 곳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아침보다도 또 낮에 기온이 더 떨어지고 이번 주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또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질 거라는 예보도 있어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북쪽에는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낮 기온이 더 떨어졌던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기온이 가장 낮고 낮에는 조금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까? 그런데 다만 최저 기온은 계속 가면서 금요일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 영상 3도였는데 내일은 영상 1도, 그다음에 모레도 영상 1도, 그다음에 금요일 날이 0도.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상청도 예보를 바꿨습니다만은 0도까지 지금 현재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 오늘 또 비가 내리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대설특보가 예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눈은 예상하는 건 10cm, 최고 10cm까지 예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비로 얘기하면 10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로 보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눈으로 내리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되는 건데 일단 오늘 강원 산간 지역이라든가 경북 내륙, 충북 내륙 쪽은 이제 올해 눈이 내리면서 첫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언제쯤 첫눈이 내릴까요?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보면 한 11월 17일에서 18일 정도 첫눈이 옵니다. 작년에는 11월 15일이었는데 지금 보면 14일에서 15일 기압골이 또 한 번 통과를 합니다. 이때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5일 정도에 첫눈이 오지 않겠나. 네. 일단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네네. 첫눈을 볼 수도 있겠군요. 네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추워지니까요. 이제 가을은 끝났고 확실하게 겨울이 시작된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봐서 낮 기온과 아침 기온의 평균을 해갖고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겨울이라고 네. 겨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금 같은 경우는 낮과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더해서 평균을 나눠갖고 5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좀 춥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은 평균 기온 이상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평균 기온 이상 회복됐다가 다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겨울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겁니다. 네네. 네, 올 겨울 평년에 비해서 많이 추울 거다, 혹한이 예상된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기상청도 3개월 예보에서 1월까지 추울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저희 퀘이더에서도 내년 2월까지 계속 추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평균 기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겨울 내내 이 평균 기온을 보면 12월, 1월, 2월이 다 평년보다 춥습니다. 네. 그러면 추운 것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이 기후변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한파가 오다가 다시 올라가서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갔다가 또다시 한파가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온의 지금 널뛰기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이런 현상이 좀 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추운 혹한이 몇 차례 좀 내려오고요. 그 사이에 따뜻한 기온이 좀 올라갈 때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기압 배출이 와서 2017년 겨울 정도 한파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데 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2017년이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월, 1월, 2월 다 추웠고 이제 그게 2017년 겨울이니까 2018년 1월, 2월도 추운 바람에 그때 평창 동계 올림픽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도 그 정도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가장 추운 겨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 겨울 한파의 배경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바다 온도가 평상시보다 낮은 저수온 현상, 이걸 라니냐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 봐야 되겠죠. 현재 이제 라니냐 현상이 있는데 그쪽 해수면도 우리가 감시구역이 한 0.8도 정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대개 라니냐가 있으면은 각 지역의 기상 특성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겨울에 되게 추운 경향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니냐가 있는 해 겨울은 좀 춥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극의 얼음도 평년에 비해서 많이 녹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한반도의 추위에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극해 빙하가 많이 녹는 해의 경우에 우리나라 좀 한기가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북극해 중에서도 이제 카라고 바렌츠해가 있습니다. 이쪽 빙하가 올해 좀 많이 녹았는데 이쪽 빙하가 많이 녹아서 그쪽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랄 산맥 쪽으로 굉장히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동아시아 쪽으로는 상층에 상당한 저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기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올겨울 그렇게 많이 추우면 눈도 많이 내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겨울에 추운 겨울이 되면은 중부지방,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런 데는 눈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이라든가 제주도 지역이라든가 동해안 쪽은 평년보다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립니다. 네, 눈과 추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